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터키가 난데없는 강진으로 아수라장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4시쯤 리터 규모 7.8의 강진이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7.5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한국 시간 2월 7일 정오 집계로 2,379명이 사망하고 5,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사상자 수는 이후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진은 터키뿐만 아니라 시리아에도 닥쳤고 요르단, 레바논 등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39년 3만 3천 명이 숨진 에르진잔 지진 이후 터키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앙카라는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7일 동안을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고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도 주로 터키 대사관을 찾아 참사에 대한 위로를 표하면서 헌화했습니다. 시민들은 시리아 대사관도 찾아 위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즉각 터키와 시리아의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비상 대응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이 그룹에는 7개 구호팀과 40명의 의료진이 있는 이동병원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비상계획부 소속의 일류신 76두대와 안토노프 148 등 모두 3대 항공기를 보냈습니다. 터키는 나토 국가들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웬만한 유럽의 국가들은 모두 터키의 위로를 표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는 심통이 났습니다. 아조프 우크라이나 서포터스라는 계정은 터키의 비극을 조롱했습니다. 쓰러진 어린이의 사진 아래 투르코로치 케밥이 제거됐다고 적었습니다. 터키 바퀴벌레, 케밥이 죽었다는 아주 비이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터키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요청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터키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움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관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터키에 대한 동정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규모 7.7의 강진이 왜 러시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 잘됐다, 시는 러시아의 우호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러시아에 가스 허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멀쩡하냐. 러시아 관광객이 전쟁의 참상을 지진을 통해 겪었으면 좋겠다는 악담도 있었습니다. 터키가 러시아 관광객을 받아 천벌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처럼 생각이 비비꼬였습니다. 마음의 병이 아주 심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터키와 함께 지진으로 초토화 된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1,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맹호입니다. 이번 대지진으로 터키와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더욱 강해지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 가운데 러시아만큼 진정성 있게 돕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푸틴 대통령은 스탈린그라드 전승 80주년을 맞아 연설하면서 십자 문양이 그려진 나치 독일의 전차가 다시 러시아를 침략하려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에 나치는 이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에 이미 나치 독일군 철십자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자체가 나치입니다. 이제는 러시아인을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증오심에 나치라는 것을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네오나치 사상은 우크라이나에 깊이 뿌리 내린 지 오래입니다. 이미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나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평범한 자기네들만 군대에 갈 수 없다면서 라다 의원들도 입대시키라고 젤렌스키에게 요구했습니다. 라다 의원들도 참호 속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동원 준비에 관한 법령 23조 도입을 청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다 의원들도 계엄령 하에서 대포법이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라다 의원들은 평소 총탄과 전차, 전투기를 달라고 말로는 떠들면서 정작 지원을 받게 되면 무기들을 루마니아를 통해 되팔아 돈을 챙겨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대 청소년들을 대포밥으로 내몰 정도로 병역 자원이 고갈됐습니다. 따라서 젤렌스키는 고위 관리들을 손목에 두면서 의원들도 참호 속으로 내몰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가 제공하기로 한 서방의 주력 전차들이 중량 문제 때문에 전장에서 제대로 운용될지 의심된다고 미국의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T-72와 T-80은 모두 45톤 정도인데 말에 미제 M1A1 에이브럼스는 67톤에서 74톤이나 됩니다. 중량이 너무 무거워 배치되는 것도 상당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 마이클 팩이 지적했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구소련 시절 지어진 대부분의 교량들은 에이브럼스, 챌린저2, 레오파르트2 같은 서방의 주력 전차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방제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따로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수십 년 동안 인프라를 거의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교량은 물론이고 도로도 수도 키예프만 벗어나면 제대로 된 아스팔트 도로가 없습니다. 이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로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크림 편입과 관련해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보통 강제 병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총 한 방 안 쓰고 주민투표를 통해 편입한 겁니다. 젤렌스키는 흔히 러시아가 크림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크림 주민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크림에 에너지 시스템도 건설하고 수도도 놓아줬습니다. 또 길도 새롭게 닦고 현대식 공항도 지었습니다. 또 본토와 연결하는 대교도 건설했습니다. 이 밖에 유치원, 체육시설, 공원 등 수많은 인프라를 건설했습니다. 오는 5월에 있을 독일 비스바덴 메이 페스티벌에 러시아의 대표적인 오페라 가수 안나 네트렙코가 등장한다고 하자 우크라이나 음악가들이 같은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문화부는 페스티벌 주최 측에 초통첩을 보내 우크라이나 가수와 안나 네트렙코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극장 측은 이에 대해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따위 요구는 가당치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극장 측은 전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러시아 문화를 비난하고 러시아 예술가를 출신을 따져 배척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